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이제 11월입니다. 연말까지 2달을 앞둔 시점인데요. 일단 뉴욕 증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워낙 지난달이 좀 부진하고 힘들었던 탓일까요? 저가 매수세가 이틀째 들어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 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포인트는 내일이 되겠죠. 이 FOMC 정례회의와 더불어서 재무부의 차입 계획도 함께 발표가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10월 내내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국채 금리의 방향성도 함께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국내 시장 계속해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의 약세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를 돌파할 전략들은 없는 것인지 오늘도 모닝쇼 미증시와 국내 증시 연결해서 투자자분들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CNBC 보도를 살펴보시면요. 외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FOMC라는 이벤트보다는 미국의 재무부 이 차입 계획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부채, 적자, 채권 수익률이 모두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차입 수요를 시장에 어떻게 공개하게 될지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이 투자자들의 금리 리스크 프리미엄 요구,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다양한 와일드카드를 제시하면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행될 국채 발행의 규모 그리고 발행될 채무의 기간 혼합 등을 포함한 환급에 대한 발표가 시장의 관심을 더욱더 끌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윌셔의 조시 이메뉴얼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장에서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고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준이 말하는 것이나 연준이 하는 일보다 발행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두 가지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재무부와 연준 모두 미국이 현재 엄청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재무부가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환급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연준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금리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와 관련된 계획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란 이런 방향성 또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부채 향방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소식 체크해드립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대중반도체 추가 제재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대중 매출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달러 정도의 이 부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대중반도체 추가 제재로 중국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한 차례 이탈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방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게 되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소폭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시간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의 위치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이렇게 또 칩과 관련된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AMD도 오늘 장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컨센을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조정 기준 0.7달러 정도로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분기 매출액은 58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모두 컨센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시간외에서의 흐름은 한 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가보시죠. 네, 테슬라 어제는 사실 5% 정도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밀렸기 때문에 저가 반등이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이 외에도 나쁘지 않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 배심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이 가운데 9명,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 테슬라의 편을 들어주게 된 것인데요. 이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 달러를 배상해 달라면서 낸 소송입니다. 일단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사망사고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있을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일론 머스크 오늘 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목표를 밝혔는데요.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가 앞서서 연간 12만 5천 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머스크는 2025년까지는 25만 대로 생산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차근차근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20만 대 생산 목표를 밝히게 되면서 과연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의 투심을 좀 끌어올릴 만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